내일의 장바구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진짜 그냥 뭐 오시는 분마다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라고 첫 번째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선 뭐 장 마감을 했는데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 왜 하락을 했는가? 자,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갑자기 경기 침체가 와서 주가가 좀 빠졌을까요? 아니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너무 좀 생뚱맞다는 것이죠. 경기 침체에 관련된 시그널이 있었으면 최소 몇 개월 전부터 해당되는 어떤 시그널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불과 2주 전에 뭐가 있었냐면 미국에서 2분기 GDP를 발표했죠. 여기에서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견고한 경제 지표를 좀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또 나왔던 이야기가 골디락스 얘기 나왔어요. 인플레이션은 빠르게 완화되고 있고 경기는 더 좋아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최상의 시나리오로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불과 2주 전이었는데 갑자기 예상치보다 냉각된 고용시장 그리고 2년 8개월 만에 실업률이 뭐 4.3%대죠. 4.3%대까지 이게 시장 컨센이 4.1%인데 이 부분을 좀 상회했다. 그래서 갑자기 이 경기 침체가 관련된 우려감들이 부각돼서 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단정하기 좀 어렵고요. 최근에 이 상황들 보면 미국의 기술주들이 굉장히 견고한 흐름을 좀 보여줬고 우리 증시에 비해서는 미국이 굉장히 이제 증시의 어떤 과일 여건,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사상 최고가를 좀 경신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딩 효과로 다우존스 지수까지 계속해서 이 사상 최고가를 좀 경신하고 난 이후에 변곡 현상이 좀 생긴 것인데 일단 기술주들이 방향성들을 더 상방으로 좀 잡지 못하고 이제 하방 방향성을 좀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 더해서는 AI 모멘텀에 관련된 노이즈 이슈가 계속해서 좀 나왔었고 두 번째는 실적에 관련된 기대치가 상회를 했는데 이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가 이 부합하거나 소폭 하회할 경우에 이를 좀 악재로 인식했던 어떤 시장의 영향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인텔이 지난주 금요일에 어닝 쇼크를 좀 발표했는데 이 부분이 기술주 투매 현상으로 좀 이어졌던 원인들이 가장 크게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 좀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은 인텔에서 촉발된 어떤 어닝 쇼크가 전체적인 어떤 기술주들의 어떤 투심을 좀 악화시켰던 요인들 여기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에 관련된 우려감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재부각됐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좀 이뤄진 측면들이 있지 않나라 좀 보고 있고 하나 더 붙이자면 오늘 니케이 지수가 12.4%대 장중에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지금 아예 장을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증시에 관련된 어떤 연동성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지금 뭐 BOJ에서도 사실 뭐 엔화 금리 인상을 좀 하고 난 이후에 엔화가 오늘도 좀 강했는데 전체적으로 또 시장 상황들은 사실 엔캐리 트레이딩이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값싼 가격에 엔화를 사서 제3국에 투자를 했는데 이 부분이 포지션 청산됐던 부분들이 이번 주 내내 좀 수급 영향으로 좀 작용될 수 있다는 측면들이 일본 증시의 어떤 이 하방 경직성들을 좀 더 키우는 원인인데 우리 증시와는 좀 약간의 좀 결은 좀 다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주요 지수 잠깐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상황들 좀 보면 우리 증시 코스피의 경우는 1개월 전 대비해서는 14.7%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이 18.4%인데 다우존스는 0.92포인트 그리고 3개월 대비해서 2.7% 상승 전환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덜 빠졌죠. 그런데 일본과 비교했을 때 일본에서는 뭐 1개월 지표가 23%, 3개월 지표가 17.7%인데 우리나라 코스닥 지표는 20.1% 상대적으로 일본보다 더 빠지는 형국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나치게 과매도 구간에서 조금 이 산입됐던 효과들이 있었고 코스닥의 어떤 대부분 낙폭이 확대됐던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주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낙폭이 단기적으로 확대됐던 요인들이 작용하지 않았나를 좀 보고 있고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지금 미국의 이 시간의 선물 지수가 S&P 500 지수도 마이너스 2%, 나스닥 지수도 마이너스 4%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보다는 일부 낙폭을 좀 축소를 했지만 내일장 우리 시초까지는 영향을 좀 미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는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좀 이어지진 않는다. 단기적 한 1거래일에서 2거래일 정도 우리 증시의 시초 영향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단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포지션 청산이 아니라 그리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는 좀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중소형주 말고 대형주 단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저는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고무적이기에는 오늘 뭐 장 후반에 외인이 어떤 선물 순매수세 좀 전환 부분 그리고
코스닥 지수의 부분에 대해서는 현물 부분에서 5,472억 원 규모의 순매수 유입됐던 흐름들은 네.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 좀 보고 있고. 저 하나만 네네. 추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뭐 정리가 되면서 말씀해 주신 게 대형주 위주로는 이제 네. 분할 매수를 조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왜 네, 그렇죠. 중소형주가 아니라 대형주예요? 우리가 단기적인 낙폭이 확대됐던 구간들 네. 그리고 여기도에서는 우리가 이제 반등시 수급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다시금 증시가 충격을 완화하고 올라갈 때 해당되는 수급이 어디에 몰리겠는가.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코스피 저점이 지난 3월이었습니다. 지난 9월이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는데 네. 잠깐 좀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9월 30일 저점이 2,134포인트대. 네. 자, 바로 요 구간이었는데 요 당시와 오늘의 낙폭 구간. 그냥 괴리는 있죠. 네. 다만 이제 달라진 측면들이 오늘의 낙폭이 가장 크게 좀 작용했던 부분들은 당시와는 좀 너무나 경제 지표들이나 여건들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오늘의 어떤 하락폭들은 기술주의 투매 영향들이 가장 컸다라고 저는 판단해 보기 때문에 네. 과매도권 안에서 다시금 수급이 재차 반등하거나 수급이 다시 반영되면서 주가가 바닥을 찍고 우상향한다는 관점에서는 네.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수급으로 단기간에 좀 유입될 수 있는 흐름들. 그래서 지난 9월에도 사실 이 대형주 수급에서 주가 좀 반등하고 난 이후에 네. 올해 1분기 기점에서는 증시가 좀 비교적 좀 탄탄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당시 뭐 한 1분기 그리고 지난 4분기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중소형주에서는 뭐 개별주의 어떤 흐름들 좀 있었지만 결국에는 지수를 이끈 것은 대형주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워낙 많이 하락을 해서 시장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쭤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락한 시장에서도 좀 섹터를 잘 골라야겠죠. 어떤 거 오늘 좀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섹터가 더 좋고 나쁘고의 의미는 좀 없는 맞아요. 날이 아닌가 오늘은 싶어요. 사실 그래요. 제가 원고를 오늘 좀 준비를 하면서도 사실 오늘 지금 시점에서는 중소형주보다 저는 이제 대형주 봐야 된다. 네. 오늘 좀 많이 빠진 종목을 좀 봐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또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또 이번 주가 또 대체적으로 2분기 화장품주들의 어떤 실적 발표가 네. 중순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단기 낙폭이 좀 컸던 화장품 섹터가 오히려 실적에 관련된 기대감들로 오히려 좀 수급이 좀 완화될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최근에 19일 그리고 오늘까지의 거래량들을 보면 굉장히 좀 낙폭이 좀 컸었는데 지난 1분기 그리고 우리가 2분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화장품 섹터가 미국에서 견조한 흐름들 때문에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난 이후 그리고 이후에는 뭐 차익 매물을 좀 강하게 좀 쏟아내고 있는 구간이고 네. 지난주 수급을 보면 CNC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들이 실적 발표했는데 굉장히 좀 높아진 이 기대 실적을 좀 충족하지 못했어요. 네. 장사를 잘했는데 시장의 이 컨센보다는 좀 소폭 하회했다. 눈높이가 너무 높았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악재로 좀 이식했던 영향들. 네.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화장품 섹터의 수출 데이터, 뭐 상반기 데이터도 중요했지만 7월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좀 양호했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더욱이 우리가 좀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네. 지금 전체 화장품 섹터의 큰 선들은 중국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중국의 이 매출 포션과 북미 매출 포션이 7월엔 동일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오히려 중국보다 북미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들을 좀 확인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성장세가 좀 지속되고 수출 데이터라든가 양호한 어떤 이 실적 지표가 3분기에 이어서 4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흐름들을 전반적으로 좀 감안을 해보면 이제부터는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잘 팔린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일본이라든가 뭐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잘 팔린다. 그렇게 맹목적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네. OPM,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시점이고요. 여기도에서는 사실 화장품도 계속해서 좋아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업황이라는 것은 어떤 한계점에 임박하게 된다면 이제 피크 우려감들이 좀 작용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화장품 유통 플랫폼들보다는 저는 화장품 ODM사를 좀 더 계속해서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인 뭐 한국 콜마라든가 코스맥스, CNC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조정폭이 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이게 제가 화장품 얘기를 하니까 제가 되게 네네. 와닿아가지고 요즘에는 뭐 인디 브랜드라고 해서 네.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뭐 등록 업체만 10,000개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브랜드를 런칭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ODM을 봐야 하는 시점이 온 것 같고 ODM 내에서도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좀 궁금해지는데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어떤 투자 포인트 있는지 좀 들어볼까요? 원래 한 지난주 장세라고 하면 사실 종목을 좀 선별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네. 봤는데 오늘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대형주 중심에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네. 뭐 코스맥스도 마찬가지고 한국콜마, 뭐 CNC 인터내셔널도 가장 좀 크게 좀 작용을 했는데 사실 3대 ODM사는 계속해서 좀 봐야 되는 포인트가 한국콜마가 2분기 실적 기대요인데 그리고 북미에서는 선케어 제품들의 판매 호조 부분 여기에 관련된 기대감들 좀 반영시켰고 저는 CNC 인터내셔널을 오히려 좀 더 주목해보자라고 하는 주의인데 네. 그 이유는 2분기에 기대치를 소폭 하회했던 영업이익을 좀 달성을 했지만 오히려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증설 투자 효과가 3분기 그리고 4분기와 내년도 상반기부터 본격화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증설 투자라는 것은 공장을 새로 졌는데 이게 2분기의 실적 반영보다는 3분기에 더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다 실적으로 좀 산입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 부분들. 네. 정확하게는 지금 성장성 부분에서도 전체 이 ODM 3사 중에서는 한 가장 높은 한 25%에서 30%대 성장률을 좀 보일 것이다라고 좀 판단해보고 있기 때문에 네. 2분기 미스를 충분히 3분기에는 아하.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OEM, ODM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제 네. 친구들이랑 뭐 화장품 사거나 뭐 하면 쿠션 뒤집어보고 브랜드도 중요합니다만 뒤집어보고 이거 어디서 만든 거야? 코스맥스야? 한국콜마야? 이렇게 사실 네네. 친구들이랑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ODM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 사실 많이 빠져서 뭐 네네. 정보를 여쭤보는 게 좀 어렵기는 한데 탑픽 종목으로 보시는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네, 공교롭게 내일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을 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10.3%. 최근에 주가 흐름들을 좀 보면 일단 실적에 관련된 기대감들을 좀 반영시켰던 흐름들이 좀 있었는데 네. 오늘의 어떤 낙폭 부분들, 오늘의 한 하락폭들이 굉장히 좀 컸었기 때문에 사실 내일 실적 기대감들을 좀 차지하더라도 오늘 지나치게 좀 하락한 것은 아닌가라고 좀 판단되는 대목이고 지난 5월 20만 500원 52주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최근 7월 말부터에 대한 주가 흐름들은 좀 비교적 좀 탄탄한 흐름들 좀 보여줬지만 오늘의 시장 영향들은 전체적인 어떤 투매 영향과 결은 같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어떤 실적 기대감들은 영업이익이 1,128%의 증가가 좀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향 의존도를 낮추고 북미향 시장 공략들이 좀 더 확대되면서 지금 북미에서는 2분기 종속회사로 좀 편입했던 코스알엑스의 일부 실적 반영 그리고 3분기부터 본격적인 이 코스알엑스의 실적 반영들이 좀 이끌어진다면 2분기보다 3분기의 기대 요인들은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아마존이라든가 미국의 대표적인 어떤 쇼핑 플랫폼 안에서 이 코스알엑스의 이 상위 랭커 부분들 여기에 관련 판매량들은 계속해서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있고요. 7월 수출 데이터에서도 확인을 좀 했는데 북미향 실적 기조는 비교적 견고하다는 흐름들. 상대적으로 화장품 섹터 안에서 화장품 빅2, LG 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의 상승 탄력도는 다른 화장품 섹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조했기 때문에 오히려 키높이 관점이라든가 이 전체적인 어떤 밸류를 좀 찾아가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기대 요인들이 좀 주가의 어떤 기대 요인이나 상승 여력은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가 어닝 미스로 좀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좀 전망되고 있는데 오히려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좀 발표하게 된다면 내일 어려운 장이긴 하겠지만 저는 기술적인 어떤 반등은 좀 예상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수급 지표가 조금 더 꺾인 측면들이 있지만 하반기에는 오히려 실적 성장이라는 관점 그리고 북미향 시장 공략이라는 관점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은 낙폭 과대 구간의 조정식 매수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코스알엑스 화장품 쓰는데 사실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쓰고 있는 화장품 중에 하나인데 아모레퍼시픽이 인수를 했다고 하고요. 내일 실적 발표하는데 컨센이 695억입니다. 이 숫자 잘 기억했다가 확인해 보시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